지금 미국 집 사는 공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월세가 집 계약금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집값보다 시스템이 먼저 바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지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세를 냈는데 그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집을 살 수 있는 다운 페이먼트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은행이 아니라 플랫폼이 세입자와 주택 구매를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집을 사는 공식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고 신용 점수를 관리하고 월급에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월세는 너무 비싸졌고 집값은 여전히 높고 금리는 부담스럽고 보험료와 세금까지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집은 더 이상 열심히 모으면 살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접근 자체가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집값 뒤에서, 은행 뒤에서, 그리고 우리가 매달 내는 월세 뒤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은 누가 집을 살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텍사스에 있는 신규 주택 개발 업체인 마가텔 홈스에서 먼저 그 길을 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가텔 홈스는 미국 텍사스에서 빠르게 성장해 온 중대형 빌더로 새로운 주거 금융 모델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온 회사 중 하나입니다. 마가텔 홈스의 계열사이자 자회사인 매그 프라임은 세입자들이 주택 다운 페이먼트 마련을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암호화폐 기반 임대로 지불 보상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그 프라임은 월세를 플랫폼을 통해 결제하면 MP 토큰이라는 디지털 리워드를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그 리워드를 미래 다운 페이먼트와 연결하라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월세를 MP 토큰으로 결제하면 일부를 리워드 형태로 다시 돌려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입니다. 일반 부동산은 약 2%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고 일부 제휴 커뮤니티에서는 최대 10에서 20% 수준의 리워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립된 리워드는 향후 집 구매 당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려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약 20만 가구가 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으며 앞으로 이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월세는 그냥 사라지는 비용이었다면 이제는 월세를 미래집 구매와 연결하려는 시스템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 크립토 리워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 부동산 시장이 기존 모기지 시스템 밖에서 새로운 금융 접근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미국의 주택 위기 속에서 월세, 리워드, 플랫폼, 디지털 자산, 그리고 주택 구매를 연결하려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조는 미국 SEC의 검토를 거쳤고 전통 금융, 부동산 전문 매체들도 이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직 미국 부동산 시장 전체를 바꿨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일부 기업과 플랫폼 중심으로 나타나는 초기 단계의 움직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구조가 미국 전역에서 대중화될지 또는 기존 모기지 시스템을 의미 있게 바꿀 수 있을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구조들이 이제 실제로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미국에서 이런 변화들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제는 지금까지의 정상적인 집 구매 공식 자체가 적용되기 힘들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현금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초기 자본 형성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은 원래 레버리지 시장입니다. 미국 사람들 대부분은 집값 전체를 현금으로 사지 않습니다. 주로 다운 페이먼트를 만들고 그 위에 모게지를 얹어 시간을 통해 자산을 키우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그 첫 번째 단계인 다운 페이먼트 자체가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구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보다
진입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어야 거래가 발생하고 거래가 발생해야 금융 시스템이 돌아가고 그 위에서 부동산 시장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집을 사고 싶어도 시작할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위험을 줄이려고 하고 대출 기준은 점점 강화되고 중산층의 모기지 접근성은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이후로 이어진 고금리 환경은 미국 부동산 시장 구조 자체를 크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소득이 조금 부족해도 다운 페이먼트가 다소 적어도 대출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기지 금리가 높아지면서 월 페이먼트 부담 자체가 급등했고 은행들은 점점 더 보수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바젤 3 같은 자본 규제의 강한 흐름까지 겹치면서 은행들은 부동산 대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 부담과 리스크 관리를 요구받기 시작했습니다. 즉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모기지를 늘리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역은행의 위기까지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역은행들은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예금 이탈, 금리 손실 문제까지 동시에 겪으면서 대출 자체에 더 신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미국에서는 집을 사고 싶어도 예전 같은 방식으로 모기지 접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고소득층보다 중산층이 먼저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자산가들은 현금과 투자 자산이 있지만 일반 중산층은 모기지 접근성 자체가 막히면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은행이 다운 페이먼트, 신용, 모기지, 주택 구매를 연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부 민간 플랫폼들이 월세, 리워드, 디지털 자산, 플랫폼 금융, 주택 구매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기존 은행 시스템 밖에서 새로운 금융 접근 방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미국 시장의 핵심 문제가 단순히 집값이 아니라 유동성과 접근성 문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시장은 얼마나 비싼가가 중요했다면 지금 시장은 누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플랫폼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크립토라고 하면 곧바로 가격 상승이나 투기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의 핵심은 단순히 투자 자산으로서의 코인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의 변화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미국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은 디지털 자산을 실제 금융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은 단순히 집값 문제가 아니라 금융 접근성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월세가 단순 소비가 아니라 미래 자산 형성과 연결되고 결제 기록이 단순 소비 데이터가 아니라 신용 접근성과 연결되고 플랫폼 활동 자체가 금융 접근성과 연결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 부동산 시장 자체가 원래 금융 시스템 위에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건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미국 부동산 시장의 핵심은 모기지 유동성, 신용, 증권화, 금리, 다운 페이먼트, 즉 금융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바로 그 금융 구조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이 아직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분리되어 있던 렌트, 결제, 리워드, 디지털 자산, 그리고 주택 구매를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실제 시장 안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술 변화라기보다는 미국 부동산 시장이 집 자체보다는 집에 접근할 수 있는 금융 구조를 다시 만들기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함께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최근 미국의 규제 분위기 변화입니다. 과거 미국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규제가 강한 편이었습니다. 특히 크립토 시장의 변동성과 각종 문제들이 커지면서 정부와 규제 기관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여기에 더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무조건 규제만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제도권 금융 안으로 편입하고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미국 정부가 크립토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처럼 단순히 위험 자산으로만 보기보다는 어떻게 금융 시스템 안에서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런 흐름을 전통 금융 시스템의 부담을 보완하려는 음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금융 시스템은 고금리, 은행 보수화,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지역은행 문제, 강화된 자본 규제 등으로 인해 점점 더 경직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존 은행 시스템만으로는 시장 전체의 유동성과 접근성을 충분히 유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기존 은행 방식이 아닌 새로운 금융 흐름들도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한 금융 서비스, 디지털 자산 활용, 리워드 기반 혜택 구조, 그리고 기존 대출 방식 밖에 새로운 접근 방식들이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보다는 민간 기업들이 만드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와 플랫폼에 조금 더 열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앞으로 규제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미국 부동산 시장이 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들은 무엇을 봐야 할까요? 지금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디 집값이 오르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디로 돈의 흐름이 연결되기 시작하는가, 어떤 새로운 플랫폼들이 등장하는가, 어떤 금융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정부와 시장이 무엇을 허용하기 시작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구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먼저 바뀌고 그 다음 가격과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시장의 큰 변화는 항상 처음에는 작게 시작됐습니다. 모기지 증권화, 리츠, 온라인 브로커리지, 핀테크, 에어비앤비,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단독주택 시장 진입까지 처음에는 대부분 일부에서만 나타나는 새로운 흐름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들은 결국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렌트, 플랫폼, 디지털 자산, 리워드, 주택 구매, 그리고 금융 접근성을 서로 연결하려는 새로운 움직임들이 조용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은 단순히 더 많은 집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접근 구조 자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집이 없어서만 문제가 아니라 높아진 금리, 부담스러운 월세, 강화된 대출 기준, 현금 부족으로 인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금융 흐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자들은 단순히 집값 전망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금융 구조가 살아남는가, 어떤 플랫폼이 시장 접근성을 연결하기 시작하는가, 어떤 지역이 새로운 자본 흐름과 연결되는가, 그리고 어떤 정책 변화가 시장 구조를 바꾸기 시작하는가를 함께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시장은 단순한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부동산, 금융, 플랫폼, 데이터, 유동성이 서로 연결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핵심은 단순히 디지털 자산이나 크립토 커런시가 등장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부동산 시장이 내 집 마련 부담과 금융 접근성 문제 속에서 기존 모기지 시스템 밖의 새로운 흐름들을 고민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미국 시장은 은행이 대출을 열어주고 중산층이 다운 페이먼트를 모아 모게이지를 통해 집을 사는 구조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금리, 보험료 상승, 강화된 대출 기준, 그리고 중산층 현금 흐름 약화로 인해 그 구조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에서 플랫폼, 리워드, 디지털 자산, 그리고 기존 방식 밖의 새로운 금융 흐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변화는 항상 가격보다 구조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장을 볼 때 단순히 집값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집값 뒤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금융 구조와 자본의 흐름까지 함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은 이미 집 뒤의 시스템을 보기 시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5번째 도서 금리의 시대가 끝나고 구조의 시대가 열린다.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6